오늘도 쌀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지만 그래도 은혜는 갚을 줄 안다고요. 예전에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의 탈만 썼지 은혜도 모르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다 보니 이런저런 일 다 겪고 여러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자신을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짐승보다 못했던 사람과 연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게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꼭꼭 숨겨뒀었는데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 형편없이 산 그 사람 잘못이지 네 잘못 아니니 숨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줬던 제 사연을 공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갔었어요. 남들 다 부러워할 만큼 무르르듯 평탄한 삶을 살았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도 없었고 부모님 두 분 사이도 좋으셔서 가정도 화목한 편이었고요. 대학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3살 위의 선배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평소엔 오빠 같으면서도 밝고 애교도 많은 사람이라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큰딸이라 사실 좀 무뚝뚝하고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묵한 사람보다는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딱 제 이상형이었죠. 4년 가까이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도 잘했지만 우리 부모님께도 살갑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부모님께서 무뚝뚝한 우리 딸보다 낫다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밝은 사람이라는 것도 좋았지만 저만큼이나 엄마 아빠께 잘하는 사람이라 저도 모르게 결혼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골인했고 부부가 됐습니다. 초반에는 결혼 생활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금세 아들도 태어나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자신은 직장인 체질이 아니라며 힘들어하긴 했지만 당신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먹고 뜨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좋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자기야,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그냥 몸이 아픈 건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가. 입맛이 좀 없네. 왜?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는 거야? 또 회사 때문에? 그렇지 뭐.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 진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여보가 고생이 많네. 근데 또 남의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티자, 응?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지금 회사 들어간 지 3개월도 안 됐잖아. 근데 또 그만둔다고? 3개월이 안 됐어도 힘든 건 힘든 거야. 솔직히 당신은 장인 장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살아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잖아. 안 그래? 그래도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회사 다녔잖아. 나도 사회생활은 해봤어. 고작 1년 정도 다녀놓고 사회생활 해봤다고 할 거야.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아무튼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까 밥맛이 다 떨어진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사업이라고 어디 쉽나.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더 편하다던데. 그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배부른 소리지. 나도 사업 좀 해보고 싶다. 누가 사업 미천 좀 대줄 사람 없나? 신랑은 늘 이렇게 직장 생활이 자기 적성과 맞지 않다는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었죠. 처음엔 얼마나 회사 다니기가 힘들면 사업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어요. 하지만 사업 이야기를 하는 빈도도 점점 늘어났고 한 번은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또 사업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가 음식점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가게 얻을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가가 잘 사니 사위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횡설소설하는 소리니 당시엔 듣고 넘겼는데 자꾸만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상했어요. 또 장인 장모님이 돈 좀 대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는 게 어딘가 좀 찜찜했네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날 한 말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지욱 아빠, 나랑 얘기 좀 해요. 혹시 당신 어제 술 취해서 나한테 한 말 기억나요? 내가 뭐라 그랬지? 나 어제 자기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나 어제 술이 좀 많이 취했었나 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당신 어제 사업하고 싶다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 설마 해서 묻는 건데 당신 혹시 우리 집에서 사업 자금 대줬으면 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당신 어제 내가 술 취해서 그런 말까지 하니까 많이 놀랐나 보네. 술 먹고 그런 소리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내가 회사 일이랑 안 맞는 사람이잖아. 근데 당신이랑 지우기 생각해서 회사 다니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좀 했나 봐. 솔직히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훨씬 더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 건 맞잖아. 형편도 넉넉하시니까 힘든 사위 위해서 사업 자금 좀 대주시면 안 되나 생각한 거지. 그렇다고 진지한 건 아니고 나도 웬만하면 장인 장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냥 나도 요즘 너무 힘드니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지. 일이 그렇게나 힘든 거야? 그 정도면 일단 몇 개월 정도 쉬는 건 어때? 그러다 몸까지 상할까 봐 걱정돼. 직장 생활이 안 맞는 건데 회사 몇 개월 쉰다고 해결되겠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괜히 당신 신경 쓰게 만들었네.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넘어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어요. 처바에서 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이 힘들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업이라는 게 무턱대고 시작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운도 따라줘야 하고요. 게다가 늘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안정적이지 않은 것도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우리 세 식구 큰 문제 없이 살 텐데 불안정한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불안해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위 가게 차릴 돈 좀 달라고 부모님께 말하는 것도 사실 죄송스러웠습니다. 저희 사는 집도 친정에서 해준 거라 장사 미천까지 손 벌리는 게 죄송스러웠으니까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결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친정엄마 생신이라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가족들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보려던 찰나 갑자기 남편이 자기 앞에 있는 술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술을 즐기고 주량도 센 사람이라서 알아서 조절해서 마실 것 같아서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보니까 그 사이 몇 병이나 마신 건지 남편 얼굴이 빨개진 게 하늘에 봐도 치기가 올라와 보였어요.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리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지읍 아빠,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요. 이제 그만 마셔요. 당신 취했어. 너는 술도 내 맘대로 못 마시는 거야? 회사에서도 자기 맘대로 못 하는데 처바에서 술도 편하게 못 마셔.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남편이 큰 소리를 내자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사위가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 놀라시는 듯 했죠. 무슨 일이야? 민서방이 왜 이렇게 취했어? 혹시 너희 싸웠니? 아니야, 싸우기는 별일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우리 윤서방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길래 그래, 윤서방.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아닙니다, 장모님. 다 제가 못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눈물에 놀란 친정부모님은 남편을 달래주셨고요. 저 또한 갑작스럽게 우는 남편 모습에 너무 놀랐었네요. 윤서방 왜 그러나?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우는지 그 이유나 좀 말해보게. 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게. 자네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울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말 못할 게 뭐가 있나? 장인어른 장모님, 저 사실 어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동안 두 분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적성에도 안 맞는 직장 생활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두 분께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지우가 엄마는 사업은 불안정해서 싫다고, 그거보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고 해서 저도 생각을 접었었고요. 솔직히 장사 미천 돼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더 이상은 회사 생활 못하겠어요. 출근할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턱턱 막혀와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이 저 사업 자금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염치 없이 1억 부탁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계속 직장 생활하다간 제가 미칠 것 같아서요. 사람 한 명 살리는 셈치고 제발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주저앉아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부모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듣고 당황스러우신 눈치였고 저 또한 너무 놀랐었죠.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면목 없고 그리고 신랑에게도 정말 미안했었네요.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제가 회사 다니라고 강요했었으니 본인이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울다 지친 그 사람 모습이 얼마나 가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엄마 생신 축하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마음이 착잡해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윤서방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넌 뭐 했냐고 엄마에게 혼이 났죠. 그리고는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바로 시작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위도 자식인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큰 돈을 내어주시기로 했네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선뜻 그런 결정을 해주신 친정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때문에 걱정이 크셨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컸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 민폐 끼친 것 같아 죄송했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실 줄 몰랐다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친정에 감사 인사드리고 제 손을 잡고서 자기 사업 정말 잘해내겠다고 말하는데 그제야 남편이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본 것 같아요. 아이 아빠는 친정에서 대준 사업 자금으로 식당을 준비했어요. 예전부터 친한 고향 후배가 식당 주방장을 맡기로 했고 사업 준비는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식당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가게가 정말 잘 됐어요. 남편은 정말 사업 체질이었는지 가게 운영을 참 잘했습니다. 1년 사이에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기고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 금세 자리 잡았네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워낙 바쁘니까 저도 나가서 돕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방장이나 식당 직원들과도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바쁜 점심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이랑 점심을 먹는데 남편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지욱 엄마, 당신은 밥 먹고 얼른 집에 들어가. 그리고 내일부터 가게 나오지 마. 가게에 나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바쁜 시간에 일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지. 그건 그렇지. 근데 당신이 우리 가게 사모님이잖아. 사모님이 매일 나와서 일 돕고 직원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그게 문제야. 당신이 식당 직원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방금도 그래. 똑같이 앞치마 두르고 밥 먹고 있으니까 누가 사모님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잖아. 안 그래? 그러게.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다 좋은 사람들인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당신은 사람을 너무 좋게만 생각해. 우리 직원들 다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야. 당신이 잘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른다고. 그리고 집에서 지우기 돌보면서 편하게 살림하면 되지. 뭐 하러 가게 나와서 고생을 해. 당신 한 명 없다고 점심 영업에 크게 지장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편 말을 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괜히 식당에 나갔다가 문제 생길까봐 걱정도 되고 제가 너무 직원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사장인 남편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사는 모두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했습니다. 남편 가게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식당에 와보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때마침 동창들 모임이 있는 날이라 남편 가게로 갔죠. 당연히 남편이 식당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새로 뽑은 여자 직원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어요. 식당에 나가지는 않지만 들릴 때마다 빠짐없이 인사를 나누는 편이라 직원들 얼굴은 다 알거든요. 얼마 전에 들어온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남편과 그 직원의 모습만 보이질 않아서 뭔가 이상했죠.
혹시 둘이 시장이라도 간 건가 싶어 주방장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모른다면서 대답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홀직원들도 그냥 둘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뭔가 족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랑 친한 주방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남편의 행방을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는 게 뭔가 수상했어요. 거기다 남편은 자리를 비우고 전화까지 받질 않더군요.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느낌이 이상해 남편을 기다리는데 3시간이 지나서야 그 직원과 같이 식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정말 깜짝 놀라 했어요.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연락도 없이 와? 내가 내 남편 가게 오는데 미리 연락까지 하고 와야 돼? 그나저나 당신은 어디서 뭘 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아무리 다른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사장님이 3시간 넘게 자리 비워도 돼? 그리고 어디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주고 가야지. 다들 당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더라. 제 물음에 화가 났는지 남편은 제 팔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파. 팔 좀 놔줘. 갑자기 왜 이래? 가게 직원들한테 남편 바가지 긁는 거 보여줄 거야?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니까 좀 조용히 좀 해. 그리고 당신이 내 상사야? 무슨 권리로 잔소리야? 내가 내 남편한테 잔소리 좀 하면 안 돼? 3시간이 넘도록 가게도 비우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렇잖아. 참, 그 새로운 여직원이랑 들어오던데 둘이 같이 나갔던 거야? 왜 둘만 나갔었어? 대답 좀 해봐. 새로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길래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쐰 거야. 그게 뭐 잘못됐어? 당연히 잘못했지. 적응 못하면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도와주면 되지. 뭐 하러 여직원이랑 단둘이 나갔다 오냐고. 아이씨, 참 피곤하게 구네. 너 내가 일하는 데 와서 이렇게 일일이 다 간섭할 거야? 여기 내 가게야. 별것도 아닌 일로 간섭할 거면 다시 오지 마. 알았어? 간섭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그럼 남편 가게에 나와보지도 말라는 거야? 여기 내 가게니까 앞으로 올 거면 허락받고 오라고. 왜? 너네 집 돈으로 가게 차렸으니까 네 잔소리도 나는 꼼짝없이 다 들어야 돼? 식당 차리는데 돈 좀 대줬다고 갑질이냐? 아무튼 여긴 내 가게니까 오고 싶으면 나한테 미리 허락받고 와. 알겠어? 남편은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일로 화가 났는지 그때부터 안 하던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2, 3일은 저도 화가 났으니까 감정이 안 좋았었는데 외박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니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던 사람인데 괜히 제가 가서 잔소리하고 싸운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다 자기 방식이 있는 건데 식당까지 나와서 잔소리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소리 지른 것 잘못했다고 하며 서로 사과했고 잘 풀었어요. 그 뒤로 우리 부부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아들도 걱정할 것 없이 잘 자라주었고 무엇보다 남편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많아졌어요. 친정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식당을 2층까지 확장했는데 식사 시간에는 2층까지 꽉꽉 찰 정도로 가게가 잘 됐네요. 아이도 잘 크고 남편 사업도 잘 크고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는 정말 부러워할 게 없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었죠. 남편이 식당을 하면 아내도 같이 나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리 집은 아이 아빠가 워낙 알아서 잘하기도 했고 직원도 많으니 굳이 저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 집안 살림에만 신경 쓰면 되어서 편한 것도 있었네요. 게다가 예전에 남편이 사모 권이 떨어진다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었으니 가게 일은 남편 몫, 살림은 제 몫이었죠. 그러던 하루는 남편 가게 근처에 약속이 있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식당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직원들 먹을 간식을 사서 식당에 갔었죠. 직원들 얼굴은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 다들 반갑게 인사 나누고 배고플 때 먹으라고 간식을 챙겨주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익숙한 얼굴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바로 남편 고향 후배인 주방장이 보이질 않았어요. 원래는 제가 가면 주방에서부터 먼저 나와서 사모님 오셨냐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이질 않아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니 글쎄 얼마 전에 식당을 그만뒀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며 갑자기 그만뒀다고 했어요. 개업 준비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만뒀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그런 말도 없었으니까요. 또 갑자기 그만둘 정도로 몸이 아픈 거면 큰 병일 수도 있으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주방장에게 연락을 해 통화를 하게 되었네요. 주방장님, 식당 그만뒀다는 말 들었어요. 그만두기 전에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럼 제가 맛있는 거라도 한번 대접했을 텐데요.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신경 쓰세요. 당연히 신경 써드려야죠. 저희 식당 개업할 때부터 고생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어제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아프셔서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어디 안 좋으신 데 있어요? 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일하기가 어려워서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무 말 없던데 왜 말을 안 했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제 물음에 주방장은 잠시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게 부탁 하나를 하더군요. 저기 사모님,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대신 사장님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뭔데요? 그 사람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수술 받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5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주방장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직원분이 주방장님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럼 빌려드려야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예점을 생각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500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돈을 보내줬네요.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그 정도는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주방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방장 그만뒀다는데 왜 말 안 했냐고 물으니 그만둘만 해서 그만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말을 딱 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방장 일에는 앞으로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더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남편 성격에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 뒤로 주방장 일은 잊고 있었는데 며칠 뒤 주방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꼭 만나야 된다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사이도 틀어진 것 같고 더 만날 일도 없으니 전화로 하라고 했더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꼭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어서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주방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먼저 와 있었습니다. 주방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신경 써주신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말이 뭐길래 보자고 하셨는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방장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건넸습니다. 그 봉투는 돈 봉투였어요. 이 돈 돌려드리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 사실 아프지도 않고 수술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당장 수술 받아야 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프지도 않고 수술비도 필요 없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처음에는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졌으니 날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급하게 수술 받을 돈이 없으시다길래 보내드렸더니 아프지도 않다고요? 그럼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은 왜 하셨어요? 식당 직원이 돈 없어서 수술 못 받으신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것보다 우리 식당은 왜 그만두신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무슨 문제 있으셨어요? 제 모름에 주방장은 속이 타는지 초조하게 앉아있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일단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돈 받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한테 저 돈 없다고 사모님 귀에 들어가게 소문 좀 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복수심에 사모님한테 돈이라도 받아내자 싶은 마음에요. 사모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복수심에 그런 행동한 게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이 일은 제가 그냥 안고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못할 것 같아서요.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사모님께 다 털어놓으려고 뵙자고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우리 그이랑 가게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사장님이 저 그만둔 거 말하던가요? 뭐라고 하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물어보니까 주방장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막 화를 냈는데 저는 그래서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주방장은 코웃음을 치더니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휴대폰 영상을 보면서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 제 남편이 저 아닌 다른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이제부터 마음 굳게 먹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영상 속의 그 여자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제 와이프예요. 경악할 만한 소식에 순간 이성을 잃는 것 같더군요.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러고 있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상대 여자가 주방장 부인이라니요. 가게 끝나고
저희 집에서 몇 번 술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둘이 눈 맞은 건지 우리 집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촉이 이상해서 집에 CCTV를 달아놨었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죠. 저도 불륜 상대가 사장님인 거 알고 진짜 눈 돌아갈 뻔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것도 주방장 와이프와 그런 사이라는 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 알고 따지니까 제발 사모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더라고요. 헤어질 테니까 모른 척 해달라면서요. 그래서 사장님과 저만 아는 비밀로 하고 일부러 아프다는 핑계로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진다고 해놓고 지금도 버젓이 만나고 있네요. 우리 와이프는 둘이 살림 합치겠다고 집까지 나갔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들한테 얼마나 작업 거는 줄 아세요? 사모님 가게 못 나오게 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자 알바생들이랑 데이트하는 거 방해되니까요. 사모님 안 나오시니까 여자들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게 아주 습관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니 정말 뒤통수 맞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멍한 것 같고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 거예요. 지금 주방장님이 하신 말씀 다 사실 맞죠? 저한테 약속하실 수 있어요? 사모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사모님께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제 와이프랑 같이 있는 영상도 다 보셨잖아요. 사장님이 우리 부인이랑 살림살인다고 가게도 내놨을 거예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식당 옆 부동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더 당하지 마시라고요. 주방장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충격적인 그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식당 여직원과 같이 몇 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던 것도, 또 저보고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근처 부동산에도 연락해보니 남편이 저와 우리 친정부모님 몰래 식당 자리도 이미 내놨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잡했던 머릿속이 싹 정리되는 것 같았죠. 장사 미천내달라고 애걸복걸할 땐 언제고, 돈 좀 벌고 여자 생기니까 몰래 식당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공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딴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려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남편의 모습이 담긴 그 영상까지 보여드렸어요. 내 얼굴에 침 뱉게 같고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친정을 호구로 본 그 뻔뻔한 인간을 반드시 응징해줘야 했으니까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윤서방이 이럴 수가 있냐면서 제 마음대로 분 풀릴 때까지 뭐든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곧바로 가게부터 다시 내놨어요. 남편이 내놓은 가격보다 더 헐값에 내놨더니 당장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식당 쉬는 날 골프 치러 간다는 남편 보내놓고 가게를 아주 싹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다음날 식당에 나간 남편은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잘못을 모르냐고 묻는 제 말에 고작 딴 여자 하나 만난 거 가지고 이러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빌었다면 마음 약한 저는 용서해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탓을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이 아빠 카드와 자동차까지 빼앗았어요. 모두 친정에서 해주신 거였거든요. 딴 여자 만나는데 쓰라고 자동차와 카드 주셨던 게 아닌데 짐승만도 못한 저 인간이 우리 부모님 덕분에 호사를 노리는 것 같아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도 카드도 뺏기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는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더군요.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어? 우리 지우기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 상황에 아들도 있으니 용서해달라는 소리가 나와? 나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우리 아들 절대 못 키워. 사업하게 해달라고 빌어서 몇 억 대줬더니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다 잘못했어요, 뭐. 원래 남자들 돈 생기면 한 번씩 정신 못 차리잖아. 내가 그 여자랑 관계도 싹 정리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몰래 만나고 있으려고. 당신 속셈 내가 모를 줄 아나. 찝쩍거린 여자가 한둘이 아니던데 뭘. 하긴 여직원이랑 몇 시간씩 자리 비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순진하게 그것도 모르고. 당신 뜻대로 다 해주니까 나랑 우리 친정이 호구로 보였지? 이젠 어림없어. 내가 당신 빈털터리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알겠어? 남편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까지 오셔서 빌었지만 제 결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아주 깔끔하게 헤어졌거든요. 이혼하고 나오는 날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아이 아빠와 주방장 와이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살림을 차리더군요. 불륜으로 맺은 인연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정신 못 차리고 살림 마치는 게 참 한심했었죠. 그리로 얼마 동안은 소식도 몰랐어요. 그러다 얼마 전 서로 상대방 보증서 주다가 쫄딱 망해서 둘이 어디 지방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싱글맘으로 아들 키우고 제 사업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싱글로 편안하게 지내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네요. 솔직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어서요. 그렇지만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또 저를 놓친 그 사람 팔자련이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또 자기 복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더 제값 좀 받았으면 싶기도 하고요. 그 덕에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인생의 교훈도 많이 얻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제 삶 더욱 빛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